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2020년 대선 개입과 미 공공기관에 대한 솔라윈즈 해킹에 대응해 이르면 오늘 대규모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러시아 정보당국과 정부 관계자, 관계기관 등 30여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파견된 러시아 관리 10여 명을 추방하는 조치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국채거래 금지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표되며 미국 정부는 러시아 대응 조치와 관련해 유럽연합과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3일 미러 정상간 통화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침입과 선거 개입과 같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해 국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확고하게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협정 JCPOA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JCPOA 당사국 공동위원회가 오늘 재개된다며 이란이 협상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이란과의 외교적 길을 찾는 것이라며 비록 간접 협상이지만 건설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JCPOA 당사국들은 지난 6일부터 빈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과 이란은 유럽연합 등을 통해 간접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공격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60% 상향 선언 등으로 인해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면서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도 다시 빈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병력 증강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과 크림 점령 지역의 러시아 병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통화에 앞서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총리실도 이날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가 최근 병력 증원을 줄여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흑해에 군함 2척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터키 외교부를 인용해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유 설명 없이 군함 배치 취소에 대해 터키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 제정 42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비공식 대표단이 오늘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을 면담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차이 총통이 면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속적인 확신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모험적인 움직임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인지전과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미국과의 조속한 무역 협상 재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의원인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국제사회 참여를 확대하려는 타이완의 의지와 자위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가니 대통령이 통화해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강력한 양자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늘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모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14일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정권은 이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향상된 ICBM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김정은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역량이 있는 ICBM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13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에이브릴 해린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4일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annual threat assessment describes an array of threats we are facing in the coming year, beginning with those emanating from key state actors. 헤인스 국장은 약 2년 만에 열린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전 세계 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권력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정보당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ncreasingly is a near-peer competitor,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in multiple areas, while pushing to revise global norms in ways that favor the authoritarian Chinese system. 헤인스 국장은 중국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규범을 바꾸려는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For its part,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일으키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핵무기와 ICBM 실험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13일 이 같은 평가를 담은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 부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크 워노 정보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술업체 하웨이를 5G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들을 거론하며 중국은 다른 신흥기술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생화학무기 사용금지처럼 특정 유형의 공격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규범 수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정보위 공화당 간사는 오늘날의 기술 환경은 적국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폴 나카소네 사이버 사령관은 미국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증대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국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더 잘 해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적국들이 최근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정교함은 미국이 적국들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은 민주주의의 침식 문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매우 실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of erosion of democracies, as Freedom House points out, is a very real one. 번스 국장은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민주적 통치 실행 능력에 대한 질문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독재 국가들이 체제 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상원은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셔먼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6표 대 반대 42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셔먼 부장관은 토니 블링컨 장관에 이어 국무부 내 두 번째로 높은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당시 수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셔먼 부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 당시에도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6년 안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민간단체의 추정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이런 평가는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4일 VOA에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전망 보고서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를 추론하기엔 불확실한 점이 많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공동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한이 67개에서 116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51개에서 242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망치의 핵심 전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 등이 제기한 핵물질 생산량 추정치라며 제한된 정보 여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2008년에 이어 영변 핵시설 두 번째 방문이 2010년에 원심 분리기 2000기가 완벽히 연결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 2000기의 완벽한 운용에 통상 최소 4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커 박사는 영변 핵시설 건설 이전에 상응하는 규모의 초기 운용 핵시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규모를 2배로 증축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원심 분리기도 4000기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전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 인근 분간과 강성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에 대한 기존 민간 연구기관들의 추정치도
셈법에 반영했습니다. 베네 선임연구원은 알려진 원심 분리기 약 22,000기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추정할 때 북한이 연간 최대 17개에서 1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외교협회가 2017년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당시 북한이 30기에서 60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 6년 안에 151개에서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네 선임연구원은 원심 분리기는 한 번 생산을 멈추면 재가동을 위해 부품 교체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증산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just stop it and stop production, you're going to clog the centrifuge cascade. Then you've got to go in and replace. 이와 관련해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can only come up with a range, not a precise number, and the range is based on certain assumptions.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핵 보유량은 특정 숫자가 아닌 일정 범위로 밖에 추정할 수 없으며 그런 추론도 특정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경우 핵물질 추정 생산량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북한이 이를 핵무기로 전용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성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probably best to be conservative in making those estimates, so you don't significantly underestimate their capabilities.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지난해 미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최소 200기로 추정한 것처럼 민간 기관과 달리 정부는 최신 극비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 평가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정부의 셈법 역시 불확실성의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경우 플루토늄의 잠정 생산 추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영변 핵시설 외 미 신고 핵시설의 존재라며 이들 시설의 실제 역량이 핵 보유량을 추정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continuing to produce. They're continuing to produce fissile material, so we should assume that they're continuing.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한이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미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 수량은 늘려날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핵 사용 능력을 제한하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고 미국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억제력 제공 능력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의 핵 능력을 제한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14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과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가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내에서 나오는 핵 능력 제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20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법안과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에 담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는 적대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Whether or not we've reduced our numbers, whether or not we have removed nuclear weapons from areas, or whatever policies were in place, they have. 터너 의원은 미국이 핵무기 수를 감축했든 안 했든 혹은 영내 핵무기를 제거했든 아니든 또는 어떤 정책이 있었든 이것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이 군축을 하거나 핵무기 추구를 중단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의 개발과 배치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계속되고 있는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또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미국은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missile defense was first proposed, people believed it was going to be provocative and that it was going to cost too much and not work.
Well, Israel really has shown us. 미사일 방어가 처음 제안됐을 때 사람들은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은 외국의 분쟁으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오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터너 의원은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생산, 실험을 가속화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just the last few years, they've accelerated the development, the production and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또 북한은 모든 사거리에서 더 진전되고 더 정확하며 더 생존성이 높아진 미사일을 만들어냈고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와 감에 있는 미군 기지, 나아가 미국 대륙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이란 전문가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앞선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특히 두 나라 사이의 핵 협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If these two are cooperating together at some level, it certainly could speed up Iran's program because North Korea is obviously in a position. 그러면서 만약 북한과 이란이 일정 수준에서 협력한다면 확실히 이란의 프로그램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원한다면 이란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은 앞선 추정 결과에 매년 예상 생산 무기 개수를 산술적으로 적용해 발표하는 만큼 추정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확장된 억제력 보장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ensure our allies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 there. And that guarantee is not just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구산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재래식 무력도 포함된 3중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물론 중국 등 현안과 더불어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면 방식으로는 처음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과 중국 등 지역 안보 문제는 물론 반도체 수급 등 경제 문제와 한일 갈등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ymbolically important that President Biden is trying to send the message that we think the Indo-Pacific. 매닝 연구원은 또 이번 정상회담은 미군의 아시아 지역 배치에서 일본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민주적 동맹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미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 두 나라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way for both Washington and Tokyo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ur alliances in Northeast Asia. 클링너 연구원은 두 정상이 만나기 이전부터 한국이 포함된 다양한 직급의 회동이 이뤄진 것은 물론 3월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정상이 화상 방식의 정상회의를 여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미한일 3국 안보실장이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이뤄진 여러 회동 뒤에 열린다는 점에서 동맹의 중요성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도와 동맹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일본의 관심이 큰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양국 정상들이 논의할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입니다. They could talk about, what to do if North Korea returns to its testing and potential,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과거 무기 실험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양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압박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또 스가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의 본국 송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도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ere's a bit of a difference in that Japan is focused also on the kidnapped Japanese by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작은 차이점이라면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두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로 다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보다는 중국의 부상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가장 임박한 위험 요소일지 모르지만 중국은 가장 큰 위협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typically does some kind of major provocation, such as a nuclear test or an ICBM.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통상 미국이나 한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중대한 도발을 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때 긴장이 급속도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 등으로 대화의 문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같은 도발도 보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이미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우세하게 다뤄지고 북한은 부차적 문제로 다뤄진 것을 목격했다면서 현재 두 나라가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도 북한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sees China as a future threat and a rising peer competitor, which justifies. 중국은 미래의 위협인 것은 물론 떠오르는 경쟁국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이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나 이란 등은 아직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Simply because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it widely known that it feels that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널리 강조한 만큼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바라는 한일 간 갈등 해결이 간단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한일 갈등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고 또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와 합의를 봐야 하는 등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과거 한일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including then Vice President Biden personally, were delivering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와 관련한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으며 행정부로 복귀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나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일 문제에 많이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 인사들은 미국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재판관으로 보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두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고 현재 세 나라가 처한 문제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분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대 뒤 압박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은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가 공식 실무 방문으로 이뤄지며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와 관련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IOC 대변인은 14일 IOC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발표와 관련해 직접 설득에 나섰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VOA 질의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IOC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불행하게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는
IOC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화회의를 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이 회의에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논의하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OC는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른 올림픽 경기 참가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신청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직접 북한 체육상과 통화 일정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내각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최근 미국 의회를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 링크는 최근 미국 의원들에게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촉구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단체는 누구도 자유를 원하는 곳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상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링컨은 그러면서 미국인들에게 당신이 북한 주민들을 옹호할 것이란 사실을 미국 의회에 말하라며 4가지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의 중요성 증진을 위해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관리들과의 논의와 유엔에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유엔 기구들이 인권 문제 진전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 증진을 촉구하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속화하는 건 북한 정부의 선전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끝으로 중국 내 탈북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체포해 강제 북송하는 행태와 송환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혹독한 처벌과 고문, 강제 구금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링컨은 수십 년에 걸친 대북 정책 실패는 북한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선 안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북 정책에서 더 큰 관심사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늘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앞서 청문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의 한국 정부가 취한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들의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인 골든창 변호사와 존 시프튼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국장,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스 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 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결정한 것은 끔찍하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북한 주민들이 바로 알도록 대북정보 유입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애므네스티는 14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발표한 건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현 북한 상황에 대한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 표현이 걱정스럽다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주민에게 식량권과 건강권, 깨끗한 물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필수품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계속 국경을 봉쇄하는 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실태 파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정부는 일반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고 봉쇄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감내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당국이 광범위한 식량과 영양 부족의 징후를 예견한다면 이는 특히 무책임한 짓이라며 북한 당국은 너무 늦기 전에 완전한 봉쇄 정책을 재검토하고 인도적 목적만이라도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인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도 14일 BOA에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 발표는 인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던 인민 대중제일주의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고난의 행군을 거쳤던 세대들이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회나 경제력은 물론 90년대에 받은 주민들의 정신적 상처와 충격, 육체적 고통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다시 고난의 행군을 입에 올린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비극을 아프게 여기는 정치인이라면 고난의 행군을 다시 결정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권 국장은 코로나 방역 봉쇄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주민들의 생활을 회복시켜 줄 것은 자력갱생에 기댄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북한 최하위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을 챙기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인민 대중제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 지도자가 기근을 경고했다며 고난의 행군 발언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90년대 기근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김정은의 발언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경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해 권력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 기근으로 생존자들은 배급제를 위해 자신들의 불법 시장을 형성하는 등 북한 정부의 억압적 규율이 약화됐는데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되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이 코로나 봉쇄를 활용해 식량과 물자 공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한편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나라 안팎의 정보에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는 고난 이상으로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14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은 엄청난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스럽고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Horrifying. It's terrifying because he's anticipating that there's going to be massive death. 숄트 의장은 이런 발언은 북한 정권이 90년대 기근 상황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김정은도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어느 때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준다며 북한 주민들이 나라 안팎의 실태와 지도자의 허상을 제대로 알도록 국제사회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가 14일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 몸은 나의 것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명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4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2.1명,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치 2.1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 대상 198개 나라 가운데 119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가장 높은 나라는 6.6명인 니제르, 가장 낮은 곳은 1.1명인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이 69세로 세계 122위, 여성은 76세로 세계 109위였습니다. 남성 80세, 여성 86세인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 남성은 11년, 여성은 10년 짧았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수는 2,5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세계 78위였고 세계 평균치였습니다. 올해 세계 총 인구수는 78억 7,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 내 신생아 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의 수는 89명으로 전 세계 평균 211명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북한에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율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또 15세에서 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북한이 한국, 산마리노와 함께 한 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북한의 15세에서 49세 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74%, 현대적 피임 실천율은 71%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평균은 각각 63%와 57%입니다. 올해 보고서는 폭력이나 강제적 위협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건권, 피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체 자율권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제네바 사무소의 모니카 페로 국장은 14일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자료가 있는 57개 개발도상국의 여성 절반이 신체 자율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Our new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Report shows that in countries where we have data, nearly half of women lack the power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ther to have sex with their partner, about whether to use contraception, 페로 국장은 성적 활동과 피임, 병원 방문 등의 문제에 결정을 내릴 권한을 여성들이 갖지 못하며 그 결정은 종종 남성이나 가정, 사회, 심지어 정부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조사한 57개 개발도상국은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15세에서 49세 여성 중 신체 자율권을 행사하는 여성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이번 보고서에서 신체 자율권과 관련해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며 성폭행, 강제낙태, 성폭력을 꼽았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는 14일 VOA에 북한 사회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여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북한 여성들은 성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강요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전 여비 사상 그 옛날에 그 아직도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요. 여성에 대한 성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거나 강간 당하거나 하는 문제가 나섰을 때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겪는 성착취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의 미립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4일 VOA에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에게 신체 자율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t least 80%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re women. These are women who are being trafficked. So of course they have no access to contraception and they in most cases lose the very fundamental human right to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민의 80%가 여성이고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했다며 피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기본적인 인권도 빼앗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끔찍한 상황은 UN 보고서에 담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UN 인구기금 보고서에 신체 자율권 관련 부분에 북한 여성들의 실태가 누락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에도 3만여 명의 탈북자 중에 80%가 여성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인터뷰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 서울에 또 유엔인권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북한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조금만 북한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염병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이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공백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라타 발스트렘 스웨덴 적십자사 회장은 14일 스웨덴 띵크탱크 안보정책개발연구소 ISDP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 앞으로 나아갈 해결책을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을 지원해온 지난 25년 이래 지금 같은 이례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 물자의 대북 반입은 거의 멈췄고 지난해 가을에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태풍 등이 북한을 강타한 가운데 12월에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적십자사 직원들이 평양을 떠나 원격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스트렘 회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식량과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면서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릴 때에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iorities will be, of course, nutritional support, basic health support, continue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disaster response and preparedness system. 국제사회는 역량 지원과 기본적인 보건 지원, 재난 대응과 대비태세 강화 등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발스트렘 회장은 국제기구들은 이런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국경 재개방과 관련한 어떤 신호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기부단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보정책개발연구소의 이상수 한국센터장은 외부의 내구 상황을 잘 공개하지 않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마저 봉쇄하면서 향후 인도적 지원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상주하는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분배 감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북한과 국제사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직원, 외교관 등이 북한을 모두 떠나면서 북한과 대화할 어떤 방법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화상토론회에 참석한 너크게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가비 국가선임 담당관은 비록 전 세계 백신 공급난 등으로 대북 백신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며 하지만 백신 공급이 시작돼도 이를 도울 유엔 직원들이 북한 내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백신 준비 단계와 기술적 지원을 위해 매우 필요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 유엔의 평양 상주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백신의 분배 감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인력이라고 게일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열악한 보건 의료 체계 때문에 전염병 유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일명 제로 리스크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170만 4천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백스는 북한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배분되는 양은 전체 주민의 3.5%에 해당하는 85만 2천 명분입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의대 교수는 북한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이 소규모 국제지원단체 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해 서서히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이 끝났다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국경을 다시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작은 규모의 국제기구 요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이들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이 생성됨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 유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됐던 북중 교역이 재개될 조짐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통으로 알려진 리용남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로 공식 부임해 향후 역할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무역통으로 알려진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의 공식 부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특명 전권 대사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봉정했다며 리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대사는 지난 2019년 내각 부총리와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올랐던 고위급 인사로 지난 2월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으로 그동안 신임장 제정을 미뤄왔습니다. 무역상과 대외 경제상을 역임한 리 대사의 부임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도 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은 완벽한 고립이 아니고요. 필요한 일부 부품을 사회주의 우방에 받으면서 자기들 힘으로 나가는 게 자력갱생이거든요. 필수품에 하는 북중교육 체계가 없이는 북한 경제는 사실상 붕괴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경제통일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의 그 복선은 결국 중국에 의존한 자력갱생 노선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라는 포석으로 볼 수 있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리 대사의 부임은 단순히 북중 교역 활성화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력갱생이 필요하지만 대북 제재로 반입이 어려운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게 고 박사의 설명입니다. 소비재 수입이었다면은 사실 특별히 어떤 무역 전문가를 주중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국산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 기계료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제재 때문에 조달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걸 조달할 수 있는 원천이 사실 그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무역통이 이제 중국 대사가 된 거는 전략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로 봉쇄됐던 북중 교역의 재개 조짐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지난해 폐쇄했던 북한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랴오닝성 정부는 최근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랴오닝성 정부는 또 지난달 대교 개통에 필요한 교량 안전검사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랴오닝성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 임박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 건설 프로젝트는 10년 전 시작돼 당초 2014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본체가 완성된 후 개통이 지연돼 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신압록강 대교는 북한 쪽 인접도로 공사가 올 초 끝나면서 언제든 개통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북한보다는 중국이 개통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가치동맹을 표방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대중공세 양상이 과거 1989년 천안무 사태 이후와 비슷하다며 중국은 당시에도 그랬듯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때 미국이랑 EU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외교를 많이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그때 중국 외교가 택했던 선택은 주변국 외교 강화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고.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신암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깔려 있는데 신종 코로나 확산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북한이 차량 통행을 허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교역 재개 조짐은 북한 내부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의 회사와 단체, 개인이 지난달 중순부터 물자 교류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꿀이나 약초, 건강식품, 미술작품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식량과 비닐 방막, 비료, 농약 등을 들여오는 거래들이 많다고 조 소장은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에 필요한 약초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지에서부터 교류를 할 수 있는 국경교역 있는 대로 물자들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이나 이제 중앙 쪽에서 무역 일꾼들이 세관이 자리 잡고 있는 국경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고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한범 박사도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인적 교류나 차량 통행을 당장 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철도와 선박 등 방역 통제가 용이한 운송수단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의주 비행장에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유입을 소화하기 위한 새 물류 창고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조중 우이교의 철도에 한해서 이달 중 봉쇄를 풀려는 움직임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책 재검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남한과 북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re doing that in close consultat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with our Japanese allies,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both in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방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도전에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명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지역의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